자, 저희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로 작업을 하게 되면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할 때 계속 엑스포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리액트 네이티브 앱에서 이게 그 크리트 리액트 앱 이용해가지고 이제 리액트 웹앱을 만들 때에도 보면은 이제 내장되어 있는 스크립트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기본 형태에서 그 스크립트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eject라는 명령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다 왠지 외부로 이제 추출시켜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리액트 네이티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패키지 제이슨 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패키지 제이슨 안에 이제 여기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크립트들 스타트 이젝트 안드로이드 iOS 요거 중에서 eject라는 명령이 그 내용인데요. npm run eject를 하시거나 yan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yan eject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택을 이제 일반적인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엑스포 SDK를 그대로 쓰는 형태로 이젝트를 할 것인지 일단은 기본 형태인 리액트 네이티브 형태로 이젝트를 해보면은요 여기 이제 화면상에서 뭐 앱 이름이 뭐라고 표시가 되게 할 것이냐 뭐 일단 계속 저는 이젝트 앱이라는 이름을 프로젝트 만들 때부터 썼으니까 같은 이름으로 생성을 하고 나중에 그 앱 제이슨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의 네이밍은 뭐 그렇게 크게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요 이젝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패키지 제이슨 내용을 다시 쓰고 설치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자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앱.js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은 그대로 있지만 index.js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고 index.js라는 파일이 추가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이런 디렉토리가 생기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디렉토리를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그 디렉토리 파일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 프로젝트를 여시면은 그대로 이제 직접 안드로이드에 있는 파일들을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오픈이 되고요. iOS 쪽에도 보시면은 좀 여러 개가 생겼는데 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엑스코드 프로젝트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코드에서 직접 열어서 iOS 작업을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tvOS랑 좀 iOS 쪽은 디렉토리가 여러 개가 생기죠. 자, 엑스코드 쪽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엑스코드 쪽에서 이제 제가 그 홈 디렉토리에 제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의 iOS 안쪽에 엑스코드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프로젝트 오픈이 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프로비저닝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자, 실행을 하면은 작업 자체는 이전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여기 이제 번들러 실행도 해줘야 되고요. 번들러 실행을 제가 안 했군요. 자, iOS 빌드 되는 동안에 이쪽에서 번들러도 시작을 해 놓고요. 일단 번들러 시작 화면이 조금 달라졌어요. 일단은 포트가 8081번으로 바뀌었고 원래는 19001번이었죠.
포트가 일단 변경이 됐고 여기에 이제 그 엑스포를 사용을 안 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뭐 QR 코드를 찍는다든가 뭐 엑스포 앱 스키마 이용해가지고 접속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싹 딱 사라지고 번들러가 실행이 됐다라는 이 내용까지만 이렇게 떴고요. 그리고 이 번들러하고 그 실제 엑스코드에서 실행한 에뮬레이터 혹은 디바이스하고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로 번들러 전송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는 똑같습니다. 개발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이라면은 이전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만을 만졌고 엑스코드랑 안드로이드는 엑스포에서 제공하는 기본값대로만 이제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저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어떤 분들한테는 좀 더 그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플러그인 같은 그러니까 네이티브 연동되는 내용들을 하나도 안 넣고 개발하지 않고서는 이젝트는 거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시를 넣으려고 해도 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젝트를 한 다음에 그 푸시 관련된 플러그인들 설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푸시라든가 아니면은 인앱 결제라든가 뭐 이런 과정은 항상 이젝트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서 가는 작업이라서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들 보시면은 해당 그 라이브러리들 이제 설치하는 패키지 설치 안내하는 데 가면은 이젝트는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서 생략하고 나와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이젝트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나요? 아, 이거는 처음 설명드리는 것 같네요. 이게 개발을 하는데 UI 세트, UI 라이브러리를 뭐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그 대부분 이런 그 UI 패키지들이 아이콘을 그 폰트 어썸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 폰트가 들어가 있는 폰트 파일을 추가하고 로드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콘 구현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자, 문서 말고 기본 페이지에서 이제 이 부분 그 설치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젝트를 하고 인스톨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 엑스코드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각각 폰트 등록 같은 거를 하는 과정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이슈 쪽에다가 등록해 드릴게요. 나중에 링크를.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폰트 등록을 다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실제 그 이 스플래시 이미지는 교체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드가 되고 이쪽 번들러 보면은 지금 번들러에서 이렇게 빌드 해가지고 시뮬레이터 쪽으로 전송하고 있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존하고 UI가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방식 자체는 동일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작업을 하면은 그 부분들이 번들로 통해서 앱으로 전달되는, 그래서 UI 쪽을 화면을 하게 되는,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데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주로 네이티브와 연동되는 그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묘하게 차이들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iOS 시뮬레이터 기준으로 커맨드 D,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는 커맨드 M이나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M 누르면 나오는 이 화면들이 이제 더 이상 엑스포 UI 쪽으로 나오지 않고 이런 형태로 그 시스템 기본 메뉴들 통해서 나오는 메뉴 구성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 리모트로 디버그 하는 거나 항목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엑스포 기반으로 돌아갈 때하고는 화면 나오는 게 조금 달라지죠.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사용을 자바스크립트 파트 개발하는 거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